네, 이슈앤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잘 채운 뉴스. 정채훈입니다. 네, 잘 채운 뉴스의 정채훈 씨 모셨습니다. 아, 오늘 저기 또 조영남 씨 목소리를 늘 듣다 보니까 저희 둘이 맨날 낄낄대는데 맨 마지막에 오케이. 네. 여러분들이 애써주셨어요. 청취율 조사 1년에 4번 있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사기가 돋아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된다는 네, 잘 채운 뉴스 부탁드려요. 네. 힘 닿는 데까지 보태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첫 소식입니다.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한 승객이 항공기에 비상문을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벌어진 일인데요. 네. 오전 8시 15분쯤에 제주에서 김포로 가기 위해서 에어서울 RS902 편이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에 30대 여성 A씨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가서 항공기 오른쪽 앞 비상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어머나. 그러면서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네. 항공기는 멈춰 섰고요. 네. A씨는 승무원과 승객에 의해서 제압된 뒤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어머. 아니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네. 다친 분은 없었어요? 네, 다행히 이륙 전에 활주로로 야. 천천히 이동을 하던 중이라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네. 이 여성은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어머, 열었다. 이런 저런. 취지로 참 경찰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조사 결과 실제로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걸로 확인은 됐어요. 네네. 네, 제주지방항공청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항공기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그런데 비슷한 일이 2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때는 제주에서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착륙하기 직전에 한 남자 승객이 비상문을 연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 남성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참 이런 항공기 문을 연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시 발생했는데 다른 승객과 승무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잖아요. 네네. 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드네요. 첫째, 폐소공포증이 있는 분이 비행기를 왜 탔을까? 그러네요. 다른 방법을 택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네. 하나, 문은 왜 이렇게 쉽게 열릴까? 그거 달려가서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좌석 위치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충격적인데요. 네, 승무원도 놀랐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쉽게 열 수 없는 관계자가 또 그것도 탈출할 때 위험한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 논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는데요. 네.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 또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입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한 걸 두고 논란이 컸죠.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걸 권한대행이 지명권 행사해도 되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네네.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이 이튿날인 9일에 접수됐고 네. 비슷한 사건들이 한 9건 정도가 있어서 한 번에 그 11일에 정식 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주심을 맡은 사람은 얼마 전에 헌재 합류한 마은혁 재판관인데요. 네. 무작위 전자추첨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자, 그럼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이르면 이번 금요일 18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날짜기도 하죠. 네.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헌재가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는 논의의 속도를 더 내는 모습인데요. 가처분 인용이 되려면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만약에 인용이 되면 지명 효력이 중지되고 기각되면 그대로 지명 절차가 유효한 채로 유지됩니다.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국종 교수가 강연을 했는데 의료 체계에 대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주대 명예 교수이기도 하죠. 현재는 국군대전 병원장입니다. 이국종 교수가 어제 충북 괴산에서 군의관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후기가 올라왔어요. 이 교수가 나 여기 오기 싫었다. 하지만 병원까지 교장이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데 나 또한 국방부에서 월급 받는 입장에서 거절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거침없는 돌직구와 작심 비판이 많더라고요. 이 교수가
참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놈들이 해먹는 나라. 네. 서울대 세브란스의 노의 그러니까 고령 의사들과 네. 공무원에게 평생 괴롭힘 당하며 살기 싫으면 바이탈과 즉 필수 진료 과목과 하지 마라는 등의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네. 또 과거에 외상외과에서 함께 근무했던 고 윤한덕 교수를 언급하면서는 평생 일했지만 바뀐 게 아무것도 없더라. 나와 함께 일한 윤 교수 과로로 죽었다.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마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와, 사실 이국종 교수 하면은 필수료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알린 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물론 이거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필수료를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충격적입니다. 참 얼마나 많은 네. 뭐 고초를 겪었을지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게 정말 쓴소리를 남긴 거잖아요. 네네. 근데 발언 중에 탈조선하라라는 내용도 있었대요. 이건 논란이 되겠다. 네. 예. 국군대전병원에서 한 군의관이 미국 의사면허 시험 1차에 합격한 사실을 소개한 건데요. 네. 그 지하 창고를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독서실로 개조를 했대요. 그 독서실에서 군의관이 공부를 해서 네. 미국 의사 라이선스를 딴 거죠. 네. 그런 사실을 전하면서 조선은 희망이 없으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탈조선해라 라고 권한 겁니다. 또 이와 밖에도 의정 갈등 관련해서도 교수들 중간 착취자 맞다면서 기성세대 의사와 대형 병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고요. 네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한평생 필수 의료 최전선에서 뛰던 이국종이 하는 말이라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진짜 오죽하면 이런 발언을 쏟아내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지만 표현은 너무 강했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근데 내용의 핵심을 봐야죠. 네.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를 한번 새겨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산불 때문에 송이버섯 가격이 킬로그램당 1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어요. 네, 킬로그램당 100만 원이면 이제 못 사 먹는 거 아닐까요? 못 먹는 거죠. 네. 이게 이번에 영남을 휩쓴 대형 산불로 송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경북 영덕군도 피해가 이번에 컸잖아요. 네. 영덕이 국내 최대 송이 주산지인데요. 영덕군 공판장에 나오는 송이의 약 70%가 지난달 산불로 다 타버린 숲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1등급 국내산 송이 공판 가격이 킬로그램당 100만 원이 넘을 거란 말이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는데요. 송이가 자랄 수 있는 숲이 복구되는 데까지는 무려 40에서 50년이나 걸릴 걸로 예측됩니다. 저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자연재해가 무섭다 하는데 정말 이제 여러 가지로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네. 뿐만 아니죠. 송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작물 피해도 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과가 큰 타격을 입었죠. 산불로 사과 저장 창고가 불타면서 구매 아이고야.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왜 지난해에도 금사과 그랬었어요. 했었잖아요. 뭐 네. 폭염 때문에 생산량이 네네. 줄어서 금사과라고 불렀었는데 이젠 금사과가 기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만 3,000헥타르에 달하는 과수원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요. 네. 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던 임산물, 농산물 가격 참 이제는 뉴노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떡해요. 우려가 듭니다. 그렇죠. 요새 건강하시면서 뭐 아침 사과 얘기하시고 드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 못 먹겠는데요. 저도 사과 먹은 지가 좀 됐습니다. 자취하니까 더 못 먹겠더라고요. 자취생들의 가장 그 큰 네. 어려움이 이 날거 싱싱한 거, 과일을 못 싱그러운 먹습니다. 거 이런 거 잘 못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요. 안 됩니다. 챙겨야 네.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유적 발굴 프로젝트가 추진된다고요? 맞습니다. 성경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네. 노아가 신의 계시를 듣고 커다란 배를 만들어서 동물들과 함께 탄 뒤에 대홍수에서 살아남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는 150일 동안 이어진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지면서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이라는 곳에 걸쳐서 서게 돼 있다고 적혀 있고요. 네. 이 내용이 이슬람 경전 쿠란에도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학계와 종교계에서는 그 장소가 현재 튀르키예에 있는 아라라트 산이다. 이름이 비슷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추정해서 이곳의 발굴을 검토 중입니다. 아니 종교 속에 나온 얘기라서 그냥 상상 속의 얘기인가? 좀 과장된 얘기인가 했는데 진짜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미국
고고학 연구팀이 본격적인 발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네. 산 중턱에 있는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루프나르라는 네. 그 지대에 노아의 방주가 묻힌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근거가 있겠죠? 근거가 있습니다. 이곳 흙에서 해양 퇴적물, 또 연체동물 등 해양 생물의 성분이 나왔고요. 어머나. 또 레이더 전파로 지하 깊숙한 곳에 직사각형 구조물이 있는 걸로 분석됐다고 어머. 튀르키예 일간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네. 또 이곳이 일부 교인들이 그래서 성지로 이미 여겨서 순례를 하는 곳이라고도 하네요. 아는 사람들은 알았구나. 그런 거 봅니다. 오, 네. 근데 너무 신기한데요. 그러니까요. 야, 이제 이 상상 속에 그냥 뭐 일부의 얘기를 크게 좀 상상화해서 한 거 아닌가 했는데, 네. 어머 진짜일 수 있다. 저도 헤드라인만 보고는 얼토당토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은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여서 놀랐습니다. 그래요. 상상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뉴스가 마지막이어서 좋았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잘 채운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잘 채운 퀴즈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내용에 답이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지난 산불 피해로 이것이 자랄 수 있는 숲이 복구되는데 40년에서 50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내산 이것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100만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폭등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몇 글자예요? 두 글자고요. 네. 네. 두 글자. 예. 뭐 뒤에다가 그냥 다른 거 붙이셔도 상관없는 거죠? 네. 붙이면 네 네, 글자가 네. 되겠네요. 네.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어플과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은 무료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빠지면 너무 서운한 힌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영양과다 날지 못한 힌트 요정이 쉬는 관계로 네.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네. 네. 우리 채훈 씨 네. 해주세요. 힌트 요정 직무대행으로서 오늘도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글자가 들어간 초코 땡땡이란 과자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초코. 초코 땡땡. 그거 네네네. 귀엽게 생긴 버섯 모양이죠? 네네. 네. 버섯 모양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힌트는 이게 꽃을 셀 때 단위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몇 땡땡 주세요. 100만 땡땡 장미. 뭐 이런, 네. 너무 이거 쉽다. 알겠어. 네. 뭔지 알겠어요. 샵 0945 열어두겠습니다. 노래 나갈 동안에 정답 주시면 되고 노래조차 힌트입니다. 마야의 못다 핀 꽃 한 송이. 네, 잘 채운 뉴스에 정채훈 씨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